미 해병대 수천 명이 잠들어 있던 새벽 4시, 이란의 자폭 드론이 아랍에미리트 상공에 나타났고 3분 만에 기지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현대사에서 미국 정예부대가 본토 밖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직접 타격을 받은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며 공포에 질린 바로 그 순간,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2주 안에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빼겠다. 자국 군인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복수 대신 철수를 먼저 꺼낸 겁니다. 이건 평화를 향한 결단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도박의 첫 수인 걸까요? 오늘은 이 기괴한 종전선언 뒤에 숨겨진 에너지 패권의 재편과 운동발 쇼크가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새벽, 아랍에미리트 마나마 공항 인근의 미 해병대 집결지를 덮친 것.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운용하는 드론 편대였습니다. 이란의 타스닌 통신은 공격 직후 미군의 심장부를 정리 타격했다며 사실상 승전 보도를 내보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거든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수직으로 꺾였고 금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향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석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보복을 기정사실로 예측했어요. 항공모함 전단이 출항하고 이란 본토에 미사일 세례가 쏟아질 거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정작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은 그 모든 예상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군사적 피해를 넘어서 전 세계를 뒤흔든 이유는 미국이라는 절대 패권, 국가의 금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미군이 정면에서 타격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희격 보고가 올라온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한 트럼프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분노에 찬 보복 선언을 기대했던 세계를 향해 그가 꺼낸 카드는 협상이었거든요. 미군은 이란에서 조만간 철수할 것이며 2주에서 3주 안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폭탄 발언이 터졌고, 자국 군인이 공격받은 직후에 테러부터 언급하는 이 행보에는 지지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이면을 뜯어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논리가 깔려 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데, 트럼프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5월 6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아서 이란에는 압박을, 시장에는 안정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고도의 줄타기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인데, 그때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전부를 건 도박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평화를 외치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경의 언어를 빌려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게 5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는데, 이건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으로 뒷받침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단 몇 주 만에 이란 본토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생산기지의 90%를 파괴했다고 발표했고, 이건 단순한 시설 타격이 아니라 이란의 미래 산업과 국방 역량 자체를 원시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국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빠지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숙적의 목줄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기세로 독자인보를 밟고 있어요. 네타냐후가 과거에는 이란이 우리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란의 목을 쥐고 있다고 말한 건 중동의 군사적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뒤집혔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철수 시나리오와 이스라엘의 전면전 시나리오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폭주를 정말 막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막지 않는 건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가장 소름 돋는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철수와 평화를 말하면서 노벨 평화상이라도 꿈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철수를 발표한 바로 그 시점에 미 중부사령부는 3,500명의 정예병력을 중동으로 급파했고, 광습 상륙함 트리폴리가 각종 전술 장비를 가득 싣고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싸울 채비를 더 단단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트럼프식 양면 전술이에요.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장전된 총을 상대의 무릎에 갖다 대고 있는 구조인 거죠. 이 병력의 진짜 목적은 군사적 점령이 아니라 경제적 봉쇄입니다. 이란이 협상을 거부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로를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포석인 거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상황을 보며 1973년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석유 수출국 기구가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서 서방 경제를 뒤흔들었던 오일 쇼크의 재현 가능성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는 물가가 5배 넘게 폭등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거든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가스비 고지서를 보며 느꼈던 그 공포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원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바닷길 자체가 군사적 무기로 전환된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단 하루만 막혀도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는 건 시작에 불과했고, 석유를 원료로 쓰는 전자기기와 자동차와 의류까지
모든 산업의 생산 라인이 연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란 역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전선을 다층적으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면서 참전 의사를 밝혔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북부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명확해요. 전 세계 공급망 자체를 인질로 잡는 겁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 글로벌 물류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에 빠지는데,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면서 선박 운임이 3배에서 4배씩 뛰게 되거든요.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전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데, 이건 이미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넘어서 여러분의 식탁의 수입과의 가격과 해외 직구 상품의 배송 지연까지 모든 일상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정유시설이 가동을 멈추면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거의 모든 제조업이 연쇄적으로 멈추게 되고 공급은 끊겼는데, 수요만 살아있는 경제는 화폐 가치의 급락으로 직결되거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를 통제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 해협이라는 버튼을 만지작거리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바로 그 버튼을 자기가 먼저 차지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건데, 이 바다는 이미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폭탄이 매설된 지점이 된 겁니다. 유럽은 이미 비상상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기반이 크게 약해진 유럽연합은 가스 가격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긴급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겹치면서 유럽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전 세계 자금이 향하는 곳은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미국이에요.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은 지금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동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에너지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어쩌면 중동의 평화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강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거대한 패권, 재편 과정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면 부의 지도가 바뀌고, 트럼프가 제시한 최종 시한은 그 지도의 윤곽을 확정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6일이라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트럼프의 조건에 서명하면 전쟁을 끝낸 영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유가 안정과 금융시장의 환호가 뒤따르겠지만, 이란의 입장에서 이건 사실상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반대로 이란이 거부하면 트럼프가 준비해둔 진짜 시나리오가 가동됩니다. 나는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거절했다는 명분이에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정밀 군사 타격이 동시에 펼쳐질 수 있어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결국 더 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트럼프는 잃을 게 없는 구조를 설계해 놓았고, 5월 6일의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변동성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겁니다. 결국 전쟁은 전쟁인들이 시작하지만 그 청구서는 언제나 이름 없는 대중들이 경제적 고통으로 갚아야 합니다. 중동에서 터지는 드론 한 대가 내일 아침에 환율이 되고 다음 달에 금리가 되면 여러분이 오랜 시간 모아온 자산의 실질 가치를 깎아내는 구조가 이미 완성돼 있거든요. 트럼프의 종전선언이 진짜 평화의 신호인지 아니면 에너지 패권이 대이동하는 쓰나미의 전조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이 삼각체 스판의 다음 수를 잊지 못하면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공급망이 취약한 산업일수록 이번 쇼크의 충격은 더 깊고 오래 갈 것이고,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를 흐르는 돈의 방향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